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의 몇 가지 약점 가운데 하나인, 그중에 어쩌면 가장 크다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무리 투수 부재, 마무리 투수 불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선수가 크게 2명, 박상원 선수 그리고 주현상 선수인데, 하필이면 어제 상당히 큰 리드를 안겨준 상황에서 등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현상 선수가 난조를 보이면서 결국 경기를 승리를 이끌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입니다. 물론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 투수 운영 자체가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그 경기 결과만 놓고 뭐 비판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주현상 선수의 난조, 그 틈을 타서 또 이제 한번 이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마무리 투수 후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상원 선수 그리고 주현상 선수 이 2명입니다. 이 둘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선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0km를 넘나드는 굉장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주무기인 스프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죠. 8점이 넘어가니까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4-4-9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고 피안타율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WHIP가 거의 1.5에 가깝습니다. 1.49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1이닝을 소화하는 마무리 투수인데 한 이닝에 1.5명의 주자를 내보낸다라는 건 실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장타를 허용하기만 해도 1.5명이면 사실 나갈 때마다 한 점을 허용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박상원 선수가 제구력을 좀 더 가다듬어야 좀 더 안정감 있는 클로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현상 선수 한번 살펴보면, 주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점대 평균 자책점 그리고 WHIP 0.8대 굉장히 안정감 있는 기록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기록을 완성을 해줬던 시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투수로서의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그렇지만 마무리 투수로서의 경험은 전무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박상원 선수에 비해서 위력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볼이, 물론 주영상 선수도 140km 중반대의 볼을 뿌리기는 하지만 박상원 선수의 혹은 여타 다른 팀의 마무리 투수와 비교했을 때는 구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 같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의견이죠. 아무래도 타자들을 윽박지르는 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또 주무기가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구종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60일과 3분의 2이닝 던졌고요. 평균 자책점이 3.65, 16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57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고요. WHIP는 1.49,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좌우 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2할 6푼 7리니까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4타자 중에 1타자 이상은 안타를 맞는다라는 이야기고, 볼넷 비율도 사실은 9이닝당 볼넷 비율이 0.4개 정도 넘어가는 수치니까 볼넷도 자주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루 허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루 허용이 지난 시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마무리를 맡게 되는 박상원 선수인데, 이번 시즌 과연 그 높은 출루 허용을 억제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상 선수의 기록 한번 살펴보죠. 주현상 선수는 59와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1.96이었어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시즌이었고요. 12개의 홀드를 기록했고 45개의 탈삼진, WHIP는 0.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FIP가 3.22예요. 평균 자책점이 1.96인데 FIP가 3.22라는 건 타구의 운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탈삼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에 조금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터져 나가면 어제 경기 같은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박상원 선수의 FIP가 3.38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두 선수의 FIP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 주현상은 물론 안정감 있는 제구력을 보여줬지만 운이 조금 따랐고 타자들을 압도하는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결국 8회와 9회를 맡아줘야 하는 한화의 글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김서현 선수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빠른 볼을 던진 김서현 선수인데 과연 지금 시범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추게 되어서 한 팀의 마무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어제 경기 1루 백업 들어가는 모습, 수비하는 모습, 또 주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을 던지는 모습 등은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에게서 말이죠. 그래서 김서현 선수의 성장을 조금 기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펜에 나름 가용할 수 있는 자원, 필승조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법 많습니다. 장시환 선수, 이태양 선수, 장민재 선수, 이민우 선수, 좌완에 김기중, 김범수도 있고요. 또 젊은 한승주 선수도 있고 또 지금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 한승혁도 있죠. 양적으로는 너무나 잘 갖춰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정작 정규 시즌 혹은 더 나아가서 포스트 시즌 한 점 차 리드 상황에서 저 중에 누군가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과연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 썰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있는 선수들이 결국 잘해줘야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박상원, 주현상 둘 중에 박상원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마무리 투수는 일반적인 불펜 투수랑은 또 다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자리예요. 블론 세이브를 했을 때 혼자서 이 모든 아픔을,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하는 정말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죠. 그 옛날에 우리의 우승을 지켜준 수호신 백넘버 15번 같은 선수가 과연 다시 한번 한화이글스에 나타나게 될지, 이번 시즌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면서도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시즌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불펜 투수들이 조금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터프한 상황에서도 점수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강해진 선발 투수들의 승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불펜 투수들이 되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